무게 중심이 점점 뒤로 가. 풀보이를 꼈는데도 내려가요. 발차기 찰 때 고관절을 이용을 못한다. 네. 이 세 가지 특징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안녕하세요, 코치님. 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많이 넘었어요. 이렇게 좋은 영상 만들어주신 코치님, 그 다음에 이제 잘 봐주신 구독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 한번. 일단 제가 답을 한 거보다 편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영상이 너무 좋게 나왔는데 아직은 정말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영상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Q&A로 했었던 부분들을 대본으로 주시잖아요. 예. 근데 그 대본이 저희만 보기엔 너무 아까워서 예.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고민 중인데 코치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팀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공개하기 위해서 또 영상에서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내용들도 다 칼럼 형식으로 공개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네. 좀 영상을 꼭 봐야지만 답할 수 있는 것들은 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유튜브에 있는 메일 주소로 영상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영상을 참고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들어갈게요. 로핑, 갤럽, 하이브리드 영법이 궁금합니다. 기존 영상 중에서 노멀, 파워, 카약 스트로크에 대한 내용은 봤지만 로핑 영법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로핑이요. 말 그대로 엇박자 수영을 얘기하는 거죠. 유튜브나 또 인터넷 영상으로 봤을 때 로핑 안에 갤럽하고 하이브리드가 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엇박자 수영을 하이브리드 수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영은 이 오른팔과 왼팔의 타이밍에 따라서 뭐 카약, 노멀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롤링의 방식에 따라서 숄더, 바디, 힙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것을 두 가지 이상의 스타일로 조합을 시킨 거를 하이브리드 수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이브리드 수영 안에 로핑이 있는 거예요. 갤럽은 로핑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수영 코치들이 그 나라에 맞게 변형해서 비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로핑이라고 표현을 한 건 몇 년 안 돼요.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엇박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엇박자를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숄더 드리븐과 힙 드리븐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를 로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일반적인 거죠. 다양한 방식의 영법이 합쳐진 거, 그거를 하이브리드. 우리나라에서는 로핑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수영 용어를 보면요, 딱 한마디로 정의해 놓은 건 없어요. 유럽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 다음에 아시아권, 미국 쪽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용어로만 뭐 드리븐, 타이밍에 따라서 노멀, 그 정도까지지 나머지는 비공식적인 용어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영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많이 활용이 돼요? 보통 자유형에서 200m와 400m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처음에 선수도 완벽한 높이는 아니어도 살짝 엇박자 수영을 좀 많이 하죠. 예로 4연패를 한 레데키 선수가 엇박자 수영을 하기도 하고요. 네. 현대에 와서는 자유형 선수들이 엇박자 수영을 좀 많이 하는 추세에 있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하지만 말 그대로 엇박자예요. 만약에 유소년 혹은 수영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쫓아 하다 보면은 좀 단점이 더 부각되지 장점이 부각되지는 않을 거예요. 정확한 수영을 먼저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엇박자를 가져간다면은 그건 자기 건데 그냥 엇박자를 그냥 따라간다? 기록은 잘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초 테크닉을 다루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영이 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피디님, 이 로핑이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나요? 수영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근데 한 2000년대 들어와서는 특정한 선수들의 영법을 분석하다 보니까 마이클 펠프스, 드라셀, 뭐 레데키, 로체 그런 선수들이 로핑 형태로 하더라라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정말 수영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있었던 영법이에요. 어떤 용어로 사용하지 않았던 거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이브리드 수영이 관심을 받았던 거는 있어요. 언제죠? 1980년대 매트 비욘디라는 선수가 있어요. 미국 자유형 선수인데 이 선수를 분석하면서 아, 이런 형태의 수영도 있구나라고
하고 코치들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그 매튜 비욘디 선수 때문이긴 맞지만 이 선수가 최초는 아니에요. 최초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수영을 아마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수영 동호회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로핑 영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장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드리븐을 제가 설명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이제 어깨만 회전하는 숄더, 몸만 회전하는 바디, 힙까지 돌리는 힙 드리븐. 힙 드리븐. 근데 로핑은 기본적으로 숄더 드리븐하고 힙 드리븐이 합쳐진 형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뭐 바디도 끼긴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숄더하고 힙이에요. 근데 숄더하고 힙의 차이점은 숄더에 가면 갈수록 속도에는 이득을 보지만 힘은 조금 든다고 했죠. 힙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아낄 수 있지만 속도에서는 손해를 보고 이 두 가지를 합쳐놨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끼면서 속도를 내는 장점은 있죠. 그리고 또 로핑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은요, 일단 킥이 좋아야 돼요. 타이밍을 맞추는 센스하고 발차기가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영법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짝짝이 수영만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주의할 점이고, 단점은요, 근육이 밸런스가 점점 깨져요. 어느 순간까지 가면은 갑자기 그 밸런스가 역치점이 넘어버리면은 경기력이 갑자기 확, 아니면 폼이 확 무너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핑을 하는 선수도요, 연습하는 도중에 계속 로핑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최고 속도로 낼 때만 하고요, 좀 천천히 하는 수영할 때는 로핑을 하지는 않아요. 오른쪽 호흡을 하면서 로핑을 한다면은 왼쪽 호흡으로 연습을 많이 하면서 가지 계속 한 가지 로핑으로 모든 거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I로 수영한다는 것과 S자로 수영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처음에 캐치가 들어간 다음에 그대로 밀기 시작한 걸 I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S자는 여기서 S자 모양을 그리면서 당기게 되는 모양을 S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거의 I자 형태로 수영을 해야 된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S자 수영은 언제부터 도입됐을까요? 이게 이 역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거죠? 과거에는요, 다 I자였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80년대 그때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게 그냥 I자로 땡기는 것보다 S자로 땡기는 게 더욱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두 차이점은 뭐냐면요, I자는 작용, 반작용, S자는 양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 1940년대 배 보면은 뒤에 모터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봤어요? 네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갔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수영도 이렇게 밀지 말고 이렇게 밀어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I자에서 다시 S자로 다 바꿔가지고 S자로 수영을 했었는데, 네. 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초반 그쯤 또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연구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손 모양은 배랑 다르다.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 그냥 I자로 당기는 게 효과적이다. 그 당시에 많은 수영을 잘하는 선수들이 네. 또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S자하고 I자하고 이렇게 변경이 됐죠. 특히 호주에서 처음 시도를 하고 S자에서 I자로 바꾸면서 첫 번째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게 이안 서프예요. 이안 서프가 한참 활동하는 그 시기에는 호주는 다 I자 수영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I자 수영은 이제 호주에서 먼저, 시작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많이 부각을 했었죠. 과거에는 I자였다가 중간에 다시 S자였다가 네. 다시 2000년대 들어와서는 다시 I자가 된 거예요. 자유형 할 때 자꾸 다리가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팔도 깊게 내려보고 시선도 땅을 바라보면서 해봐도 고꾸라지는 느낌이 아니라 무게중심이 점점 뒤로 가는 느낌이 나서 괴로워요. 한번 느끼기 시작하니까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어쩔 때는 풀부위를 끼고 하는데도 다리가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긴장이 돼서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저항감이 싫어서 자꾸 멈추게 됩니다. 무게중심을 앞으로 쏟으면서 갈 수 있는 연습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을 채택할 때 영상으로 확인해야지만 되는 것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직접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답한다고 했죠. 이런 질문이 영상을 확인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질문을 가져온 이유, 세 가지 특징점이거든요. 질문을 좀 핵심을 요약하자면 무게중심이 점점 뒤로 가. 풀보이를 꼈는데도 내려가요. 그리고 발차기 찰 때 고관절을 이용을 못한다. 이 세 가지 특징점이 있는 거죠. 네. 이 세 가지 특징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수영의 기본 자세는 최대한 몸을 길게 늘어뜨리는 자세죠.
그 자세에서 오류가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세는 생각 안 하고 영법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지?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냥 기본 자세가 안 돼서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엉덩이가 살짝 접힌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 골반이 긴장 상태에 있죠. 특히 장요근이 짧아진 사람들이 골반이 살짝 꺾이면서 고관절도 이용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풀보이 끼면은 부력을 받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힘이 밑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꺾여가지고 다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제가 그동안 수업을 하면서 무게중심이 뒤로 간다, 풀보리를 껴도 다리가 내려간다, 이런 현상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관절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 기본 자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장요근이 짧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자세를 고치고 기본 자세를 어떤 연습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글라이딩 발차기라는 게 있고요. 스너클 끼고 차렷하고 그냥 발차기만 하는 형태 있죠. 그런 형태가 더 좋고요. 발차기 연습을 하는 것 중에서도 키판을 맨 뒤에 잡고 머리를 넣고, 우리 초보자 처음 발차기 연습하는 거 있죠. 그런 형태로 발차기를 연습하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기본 자세가 잘못돼서 나오는 현상들이 있는 분들은 연습하는 방식이 다양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얼마큼 평평하게 수영을 할 수 있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접히는 부분이 바로 골반이잖아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펴져 있냐,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고치려고 하셔야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수영에서는 복식 호흡보다는 흉식 호흡으로 해야 하는 걸까요? 코어를 조이고 흉곽을 부풀린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려면요. 수영의 기본 자세는 배가 좀 들어가고 흉곽이 좀 올라온 흉곽 호흡법 자세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수영을 할 때 복식 호흡을 하면 좋죠. 좋은데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는 흉곽 호흡을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복식 호흡도 같이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복식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명치 부분이 튀어나오게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천천히 할 때는 복식 호흡이든 흉곽 호흡이든 상관이 없을 거예요. 별 어려움도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진짜 호흡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끝까지 갔을 때는요, 흉곽, 복식 둘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근본적인 얘기를 할 때 복식 호흡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스포츠는요, 양쪽 호흡을 다 하는 거예요. 복식 호흡만 가지고는 충분히 내가 운동할 때 힘듦? 그걸 다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흉곽 호흡과 복식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 하지만 자세는 흉곽 호흡법 그 자세가 수영할 때 코어를 잡는 가장 비슷한 자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코어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코어를 따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이 부분이 참 안 돼가지고 고민이거든요. 수영할 때 코어에 힘이 줘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안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의식적으로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힘이 들어가는 거지 의식적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코어가 평상시에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제 마우스를 들 때 이 마우스를 충분히 들 정도의 근력이 되면은 그냥 손가락만 딱딱하고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만한 근력이 없다 그러면은 막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오버해서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수영에서 코어는 의식적으로 힘을 주면서 수영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약하면 무너지겠죠. 그 자세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그런 데 많이 보면은 코어에 힘 줘라, 코어에 힘 빼라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세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수영할 때도요, 손을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렇게 수영을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 힘이면 되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자세를 잡으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손을 꽉 쥐고 있으면 비효율적인 방법이겠죠. 무너져 있는 사람한테는 코어에 힘 줘라 맞죠. 근데 만약에 너무 힘을 주고 있는 사람한테는 코어에 힘 빼라 맞는 얘기죠.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너무 힘을 과하게 주면 안 된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코어를 얼마나 집중해서 수영을 해야 되느냐. 정말 다 개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수영을 하셔야 되는 게 몸보다 우선순위는 없어요. 팔다리는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몸의 자세부터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팔다리가 그 자세가 무너지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야 돼요. 절대로 팔 때문에 자세가 무너지면 안 된다. 무조건 몸통이 우선순위다. 알겠습니다.